안녕하세요. 네. 뭐 이제 저기 매주 600명을 넘어가더니 어, 사실 광주 가기가 좀 무서운 상황까지 되더라고요. 광주뿐만 아니라 이제 어디 가든 좀 너무 좀뭐 위험한 상황. 뭐 영광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제 시험 마치고서 선생님들 제가 특강을 좀 준비하려고 다 준비를 해놨는데 안타깝게도 네, 움직이기가 좀 힘들어졌네요. 그래서 선생님들 제가 또 그냥 이번 학기 헤어지긴 너무 아쉽고 해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전국 상위 5%들만이 선정된다는 공모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전국 단체들에서 이제 그 사회복지 투자해 주는 곳들이 꽤 많이 있어요. 뭐 사랑의 열매 대표적이죠. 어린이재단, 어린이재단은 거의 공모 사업 없는 것 같고 사랑의 열매가 배분 사업이 좀 많아요. 공모 사업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좋고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이 혁신적이라면 그러면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네, 모델링 사업입니다. 뭐 전국에서 유명한 데들이 있어요. 투자해주는 곳들이 삼성전자도 있고 뭐 아산 복지재단, 아산 나눔재단, 뭐 사랑의 열매 뭐 이런 데들이 대표적인 곳들이죠. 뭐 연간 수백억 원의 공모 사업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청소년 계통에서는 이제 나눔과 꿈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이게 거의 뭐 그 전국적으로 좀 이렇게 좀 역량 있는 단체들, 좀 도전할 만한 곳들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참여를 하죠. 저희가 이제 올해 저희 단체가 그 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눔과 꿈도 1년 사업, 2년 사업, 3년 사업이 있는데 3년 중장기 사업으로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뭐 사업이 선정이 됐다고 이제 그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이제 청소년 지도자 아니면 사회복지사 어떤 부분에 소셜 워커가 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뭔가 주어진 일을 딱 해내는 사람도 좋습니다만 어, 여러분들이 남들을 이 생각 못한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들에 대한 되게 예민한 통찰력 그리고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모으면 다른 곳에서 이제 투자를 받죠. 사실 공모사업 하는 사람들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특히 그렇습니다만 현업이 있어요. 이제 청년센터 센터장 근무를 하고 있고 사실 청년센터만으로도 일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일을 더 만들어서 해요. 거기다가 얹어서. 근데 왜 그러냐면 사실 그 지방비 그러니까 그 시비, 군비 이런 것들을 받아서 운영하는 저희 사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막이 그 지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로 적용한다기보다는 뭔가 해야 될 일을 하는 사실 좀 우리 지역사회 청년들이 원하는 걸 알아서 그걸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필요한 것으로 막 사업을 밀고 가기에는 예산이 그렇게 넉넉치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그 중앙복지기관, 재단 이런 곳들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지금 시대의 복지가 필요한 게 무언가라고 하는 고민들을 담아서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투자를 받는 거죠. 저희도 이번에 이제 그 총 예산 2억 원 투자를 받았는데요. 제가 이제 그래서 선생님들께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사실 사회복지라고 해서 보수적인 일은 아닙니다. 어, 사회복지야말로 정말 이그 사회복지 대상자들 지역사회 문제에 예민하게 접근을 하고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우리가 정말 지역사회 지금 필요한 게 뭔가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개발을 해내야 돼요. 복지라는 게 그냥 돈 주고 쓰는 일이 아니거든요. 결국 그 투자를 통해서 사람이 마음에 성장하고 일자리가 생기고 그리고 지역사회 역량이 더 커진다는 그런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주어진 업무를 하는 것 플러스 이런 추가 사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결국은 이제 여러분 이제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많으시다는 거죠. 사회복지의 리더, 청소년 지도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갖춰야 될 프로포절 능력 제가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첫 장 디자인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저는 이런 그 서류 제출할 때 그 디자인 신경을 엄청 많이 써요. 왜 디자인 신경을 많이 쓰냐면 이제 저도 이제 중앙에 이제
부처에서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올라가 보면 그 심사를 하기 위해서 그 제안서들이요 이만큼씩 막 산처럼 쌓여 있어요. 책상에 쫙쫙쫙쫙쫙쫙 쌓여 있어요. 수많은 그 문서들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은 문서인가라고 하는 걸 다 디테일하게 읽어보고 평가하기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그 중앙에서 되게 이제 큰 사업을 공모를 하게 되면 전국에서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940개 단체가 그 신청을 해가지고 40개가 선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24대 1 정도 되잖아요. 거의 뭐 900개의 그 프로포즈를 본다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죠. 그러면 뭘 볼까요? 맞습니다. 이 영화도 마찬가지고 소설책도 마찬가지고 이런 기획안도 마찬가지예요. 첫 장에서 승부가 갈려요. 딱 첫 장 열었을 때. 그 제가 소외를 넘어 희망을 잇다라고 이제 디자인을 했어요. 영광군 마크를 넣고 사람이 사람을 이끌어주는. 근데 이 사업 그 취지가 뭐였냐면 교육 격차를 줄여서 지역 사회에 아동과 청소년에게 어떤 역량 강화를 시켜줄까라고 하는 교육 격차 해소 사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육 격차 해소 사업을 내가 이렇게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디자인을 기가 막히게 뽑았죠. 근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뭐 엄청나게 많은 디자인이 들어간 건 아니에요. 네모만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영광군이 중간에 받치고 있고 사람 모양 두 개만 있었어요. 이거 그 디자인 하는데 포토샵으로도 가능하고 이거는 엑셀로도 가능합니다. 한글로도 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첫 장에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사업의 방향, 내가 전하려고 하고 하는 그 우리 사업의 특징을 나타낼까? 저희 위에서 이끌어주는 사람이 청년이고 같이 올라가는 사람이 청소년이라고 저는 형상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 그림 가지고 PT에 들어가서 20초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일단 먼저 샀습니다. 관심이 있는 눈빛을 보이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할 때만 열정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데 돈 받으러 가면 아주 그냥 눈을 뒤집어 까고 얘기합니다, 제가. 네, 지금부터 제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했는지 2억 원짜리 PT입니다. 2억 원짜리 PT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가장 현명한 투자는 교육이다라고 하는 제 생각을 첫 장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나눔과 꿈이라는 사업이 얼마나 훌륭한 사업인가라고 하는 걸 칭찬했습니다. 아니 PT에 가가지고 뭐 사업 얘기하라는데 무슨 시작부터 손을 비비고 시작이야. 사회생활이 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요.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당신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 저 PT 하면서 그 심사위원한테 들었어요. 들어오자마자 칭찬하고 시작한 사람 처음 봤다고. 제가 칭찬하고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하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거다. 농어촌 청년들, 청소년들이 이런 사회적 격차를 처음부터 갖고 태어나는데 이걸 줄이기 위한 현명한 투자를 당신들이 해주고 있다라고 막 제가 칭찬을 해줬어요.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이제 나눔과 꿈 그 BI고요. 이걸 이제 제가 찾은 거죠. 책 그리고 사다리를 넘어서 위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이게 교육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책이라는 교육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또 그림으로 형상화한 겁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슨 얘기지? 하고 이제 궁금하게 만들었어요. 영화도 마찬가지잖아요. 첫 장면 딱 보고 대박 엄청난 장면이 나오거나 아니면 매우 궁금하게 하지 않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영화를 끝까지 보지 않죠. 책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기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한 형상화 그리고 당신들의 사업을 칭찬합니다라는 걸로 시작을 했어요. 모든 사업에 배경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도와줘야 될 이유. 이제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2000년도 영광군 학령 인구가 초등학생이 2214명, 어린이집이 1086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 그 감소 상위 10개 지역을 2005년도에 이제 그 교육부에서 통계를 내놨었어요. 이거를 이제 모 신문사에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
20년이 지나고 나면 초등학생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 것이다. 1위가 곡성이었어요. 2,000명에서 13%까지 줄어들 거다. 258명. 지금 곡성에 읍에 중학교 하나 남았잖아요. 중학교 두 개 남았구나. 중학교 두 개 남았다고 들어본 것 같아. 각 면에 하나씩 있고 몇 개 정말 남지도 않았어요. 거기에 이제 전남이 곡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전남이 영광군이 그 다음에 있잖아요. 4,000명이 넘게 있던 아이가 780명으로 줄어들 거다. 그런데 지금 숫자를 보면 앞으로 5년 후에 1,086명이 숫자가 줄어들어서 거의 1,000명대로 주저앉을 것, 1,000명 미만으로 주저앉을 거다라는 예상이 있어요. 왜냐하면 매년 5.8%씩 감소하거든요. 5.8%면 몇 명씩 감소해요? 거의 60명씩 감소한다는 얘기거든요. 5년이 지나서 60명이 감소하면 5, 6에 30, 300명이 빠질 거 아닙니까? 이 예상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인구가 줄어든다. 왜 줄어들까? 학생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저희 영광군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청년들한테 물어봤더니, 떠나려고 하는 사람이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해서, 더 나은 문화생활을 위해서, 아니면 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서, 거의 여기 있는 친구들이 60%가 넘죠. 이제 소수 의견으로 이제 주거 환경, 복지 혜택, 뭐 이렇게 의료 혜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병원이 없어서 시골에서 어렵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안 아프니까 그 아픈 거에 관심이 없어요. 복지 혜택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복지 혜택 이것도 젊은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젊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복지 혜택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도시로 떠나려 한다. 사실 농어촌에서 어디서부터 이게 틀어졌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교육이라는 게 무언가를 이렇게 그 훌륭한 기술을 가르쳐줘서 아이들이 이제 그 지역사회에서 뭔가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교육인가? 사실 인문계 고등학교는 아이들을 전부 다 대학 보내려고 교육시키잖아요. 특성화고 아이들은 취업시키려고 교육을 해요. 어디다 취업시킬까요? 뭐 좋은 회사가 있으면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겠죠. 어쩌면 지역에 남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일까? 나갈 수 있는데 안 나간 아이들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나가도 별게 없는데 다 이렇게 나가가지고 밖에서 고생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뭐 대학 진학이다, 취업이다, 도시문화다. 사실 아이들이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는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지역 밖으로 나가는 삶을 동경한다는 거죠. 그 파랑새를 찾아서 치르치르와 미치르처럼 다들 떠납니다. 근데 사실 행복이라는 건 사실 어느 지역에 국한돼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찾느냐에 달려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 학생들을 이렇게 더 나은 도시 문화에 다 뺏겼어요. 그럼 지역에 남는 사람은 누구만 남을까요? 지금 계속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영광군은 지금 6년 동안 생산 가능 인구가 3,000명 이상 줄어들었어요. 이거는 일할 수 있는 사람, 결혼하고 아이 낳고 가정 꾸리고 이런 연령대죠. 18세에서 45세 3,000명이 빠져나가 버렸는데 사실 이게 뭐 수십만 명 살고 있는 도시에 3,000명 빠져나간 거는 그냥 표시도 안 나겠죠. 그런데 여기는 인구 자체가 6만도 안 되잖아요. 5만 6천, 5만 5천 대라고 이제 하던데 거기서 3,000명이면 도대체 몇 프로입니까? 사실 이렇게 인구 문제가 교육에서부터 시작하는 격차들이 이렇게 인구 문제 감소에 직격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죠. 이 청년 인구 지속적인 감소는 사실 19세에서 20세 사이에 딱 넘어가는 그 포인트에서 실질 감소율이 80%가 넘습니다. 이게 10명 중 8명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일자리 미스매치도 심각해지죠.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지역에 일자리가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얼마 나오지 않는 그 일자리도 누가 하게 되냐면 광주에서 다 많이 와요. 타지에서 많이 오게 돼요. 결국 그 제가 그 광주에서 온 선생님들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직장을 멀리 다니는 사람은 결코 그 직장이 있는 곳에 지역사회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결국 객이 돼가지고 일만 하러 다니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일자리 미스매치가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 영광의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외지 청년들한테 뺏기는 거예요. 뭐 일자리 없다, 일자리 없다 얘기하는데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일자리에 맞는 사람이 없는 거죠.
젊은 세대가 격감하고 나면 지속 가능한 인구 절대량이 감소하고 성장 잠재력도 감소하고 인구 감소의 나비 효과는 결국 지역의 몰락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인구 절벽, 뭐 지역 붕괴. 근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마땅히 답을 내놓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면 지역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이나 부모님들도 내 아이가 여기 남는 걸 원치 않고 아이들도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여기 남는 걸 별로 원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오히려 지역사회에 남는 아이들이 일자리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쉽게 얻어서 취업하는데 어렵진 않거든요. 되게 웃긴 거 있어요. 광주 나가가지고 300만 원 버는 거나 영광에서 200만 원 버는 거나 사실 오히려 영광에서 200만 원 버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왜냐면 엄마 아빠 집에 살면서 주는 밥 먹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정리해주고 나는 열심히 일만 하면 돼. 뭐 이렇게 하면서 영광에 살면서 이 직장 다니는 친구들 꽤 있거든요. 그런데 300만 원을 받아도 광주 외지에 나가서 밥값 내고 밥 사 먹고 고향 온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경비 쓰고 이렇게 하면서 영광에서 200만 원짜리 월급쟁이만 또 못한 친구들 되게 많습니다. 뭐 실제로 광주에서 300만 원 월급 받는 거 쉽나요? 특히 청년들이 그 정도 월급 받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나가가지고 똑같이 영광에서 받는 월급 정도밖에 못 받는 아이들도 있어요. 실제로 젊은 세대의 격감이라는 거 저희에게 정말 큰 위기라는 겁니다. 본인에게도 별로 전 즐거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군 교육연구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단체 종사자들인데 저희가 모여서 도대체 이게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남거나 아니면 돌아오기 위한 교육은 뭘까? 지역사회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이 뭘까? 그래서 이제 주변을 돌아봤어요. 우리가 그러면 주변에서 뭔가 대안을 세울 수 있는 거 뭐가 있느냐? 어떤 것을 해야 우리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거냐? 그래서 계획을 해서 내놓은 대안이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대안은 교육의 빵꾸난 부분을 찾자는 겁니다. 교육비, 교육시설, 교육의 질, 교육 관련 정보, 교육 기회와 접근성에서 우리 영광군 청년들이 영광군 교육에서 만족도는 낮은 편입니다. 50점에서 50점 중반대, 이거 100점 만점 환산했을 때거든요. 반절 겨우 넘어가는 수준이죠. 그리고 교육 환경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보면 환경 자체에서도 낮은 교육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야별 교육을 한번 봤어요. 다 나쁜 게 아니라 인문학에 대한 부분은 만족도가 좀 높은 편이고요. 예술 교육도 만족도가 그나마 높은 편인데 격차가 심하게 벌어지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과학 교육하고 소프트웨어 교육이에요. 만족도가 20%도 안 돼요. 이 말인즉슨 인문학이든 음악이든 미술이든 사실 내가 배우면 그 자리에서 어디다가 걸어놓거나 결과를 가져가거나 내가 뭘 하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과학하고 소프트웨어 교육은 보이질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차이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거나의 차이도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의 역사나 음악이나 미술 이런 거 옛날에 부모님도 수업 다 받았잖아요. 근데 부모님도 수업 받아서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는데 과학하고 소프트웨어는 부모님이 전혀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렸을 때는 과학 체험형 수업이 아니었잖아요. 과학도 뭐 다 책으로 그냥 다 외웠지 뭐. 뭐 체험형 이거 과학 실험 뭐 이런 것들 많지 않았는데 사실 집에서 과학 실험하는 경험 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부모님이 코딩인지 게임인지 무슨 놀인지 분간을 못 하세요. 다른 부분 보면 자연 탐사도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고 봉사활동도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빵꾸나 있는 과학과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답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법인 혼자서는 할 수가 없죠. 저희 법인 혼자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소프트웨어 교육 능력이 있는 기관, 미디어 제작 교육을 할 수 있는 곳, 마을 교육을 할 수 있는 곳, 이런 것들에 대한 연대가 필요한 거죠. 이런 모든 프로포즈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을 왜 해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이, 어, 설명이 되고,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알았으니까, 그럼 누가 할 거야?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요. 빵꾸난 부분 찾았잖아요. 어디였죠? 과학하고 소프트웨어 교육 분야죠.
이 두 가지 분야 사실 광주도 마찬가지.